하버드대에서 시작된 위안부 문제가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물론 일본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램지어가 쓴 논문을 학문의 자유영역이라고 공식 인정한 하버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공개적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손자 필립 앙커디도 하버드대에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주장한 램지어의 논문과 하버드대 총장의 후속 대응을 비판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하버드대의 역사 자료를 기증하기 위해 해오던 협의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그는 학문의 자유라는 허울에 숨어 잘못된 의견을 토해내도록 내버려두는 하버드는 우리 사료를 보관할 장소가 아니다. 진실을 추구하지 않는 것, 역사를 옹호하지 않는 것, 개인적 이익을 위해 역사를 수정하는 것의 대가가 무엇인지 교훈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최고 여배우도 한국 편에 섰습니다. 지난 17일 조 셀다나는 자신의 SNS에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셀다나는 일본에 분노하면서 사과하라라는 문구를 덧붙여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조 셀다나는 마블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에서 가모라를 연기했고 영화 스타트랙, 아바타 등에서 주연으로 활약해 우리나라에서도 사랑받은 배우입니다. 할리우드 스타 중 위안부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일본의 사과를 요구한 것은 조 셀다나가 처음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70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영향력이 매우 큰 배우입니다. 이번 그녀가 낸 목소리는 램지어가 쓴 논문을 몰랐던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빠르게 알려져 비난의 목소리를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는 물론 미국 사회에서도 비판 여론이 크게 일어나며 하버드 동료 교수들조차 공개적인 비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역사학과 교수들은 램지어 논문에 학문적 오류가 있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지난 17일 하버드대 카터 에커트 한국역사학 교수와 앤드루 고든 역사학 교수는 램지어의 논문에 대한 반박문을 법률경제 관련 학술지 법과 경제 국제 리뷰에 제출했습니다. 두 교수는 반박문에서 램지어가 언급한 증거들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버드대 교수들은 램지어의 논문은 증거 미확인, 주장을 뒷받침할 제3자의 증언 부족, 선택적 문건 활용 등으로 학문적 진실성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8일 미국 하버드대 석박사 출신 한국학 전문가 마크 피터슨 브리검영 대학 명예교수는 램지어 논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피터슨은 30년 이상 대학에서 한국학을 가르친 한국 전문가로 불리면서 위안부, 일본이 다시 한국의 분노를 일으키다라는 제목의 이번 칼럼이 큰 주목을 받고 있어 원문을 번역해 공유합니다. 도대체 일본은 왜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종의 알 수 없는 동기를 가지고 일부러 한국인의 분노를 유발합니까? 이유가 무엇이든 2차 세계대전에서 자신들의 역할과 저지른 행위를 옹호하는 추한 일본이 2021년 들어 또다시 그 추악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계획한 것이든 아니든 한국인의 눈을 찌른 날카로운 꼬챙이는 하버드 법대 교수에게서 나왔습니다. 공식 직함이 미츠비시 일본 법학 교수인 제이마크 램지어는 일본에서 자랐으며 2년 전 우길장 훈장을 받았습니다. 일본 국적은 아니지만 그는 일본 안팎의 그 누구보다도 일본을 대표하고 홍보해온 인간이며 현재는 대학 중 에베레스트 산에 해당하는 하버드 법대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법학저널에 실린 그의 글은 다시 한번 한국인의 감정을 상하게 했습니다. 이곳 미국에서 MBA를 마친 젊은 동료 한 명이 하버드 선언에 대한 답변을 써달라고 청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버드 박사가 그 글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고 너무 화가 나서 지난밤 내내 잠을 자지 못했으며 자꾸 눈물이 난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글에 대해 대응해달라는 요청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계속해서 건드리는 매우 감정적인 쟁점입니다. 그들은 치유할 시간이 없도록 계속해서 상처의 딱지를 떼어냅니다. 이야기 하나로 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80년대 말 내가 한국의 부산에 살았을 때 강한 사투리를 쓰는 가정부가 있었습니다. 부산이 아니라 경상남도 사투리였는데 일본어와 중국어의 느낌이 있어서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60대 후반이었습니다. 1920년대에 태어나 2차 세계대전 때는 10대 후반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내력을 묻다가 경상남도 서부에서 태어났지만 10대 초반에 중국 하얼빈에 가서 친척과 살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당시 그곳은 일본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친척은 일본 군부의 장교였고 아버지는 그녀가 일본 군부 장교의 집에서 지내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인가? 그들은 그녀가 거리에서 납치당하거나 위안부 부대로 잡혀가 전쟁에서 일본에게 봉사하도록 강제 징집당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녀를 10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친척과 살도록 보낸 그녀 가족과 그녀의 두려움은 정당화되었습니까? 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전역에서 강제로 위안부에 끌려가거나 사기로 강제로 납치된 많은 여성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충직한 고등학교 교사가 위안부 부대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여성들이 모여 차를 마시고 과자를 먹으며 전쟁을 지원하는 모임인 줄 알았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 교사는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 5명을 명예로서 봉사하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훗날 위안부의 현실을 알고 나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버드 법대 미치비시 교수의 글이 지닌 문제는 여성들이 강제로 혹은 속임수로 징집되었다는 문제는 다루지 않고 법조인들만 읽을 수 있는 법적 주제만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는 강제로 납치되거나 사기를 당해 억지로 들어간 여성들은 다루지 않습니다. 비자발적으로 강요당한 여성이 몇 명인지 균형 있게 설명하지 않고 그는 그 논문의 이전 버전에서 그 용어를 쓰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두 정부, 두 국민이 그 문제에 대해 입장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 글을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한국에게 저지른 만행에 한 가지를 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범이 보여야 할 동정이나 뉘우침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기조차 당혹스러운 하버드 논문은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논의 대상은 법뿐입니다. 냉담하게, 무감각하게, 무관심하게, 하지만 그것은 한국인에 대한 새로운 공격으로 전해집니다. 법학 논문에서 감수성은 발견될 수 없습니다. 정치적 감수성은 글쓴이나 그 학회지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사실만을 말한 겁니다. 하지만 그 학회지와 내용은 일본 편의 몰감수성을 강화하고 한국 편의 감정을 고조시킵니다. 당분간은 단순히 거짓말하고 기만적인 일본인만이 아니라 우리를 적대시한 하버드입니다. 그 주제를 당시 법적 문제에 대한 학문적 연구로서 부동산 매입이나 집을 짓기 위한 계약을 하는 것과 같다는 듯이 내놓은 것입니다. 그건 그들이 희생자였음을 부인하는 방법입니다. 하버드 논문은 단순하게 그것을 지지합니다. 그건 계약 관계였으며 법적이고 냉정하며 공식적이다. 여기서 달리 볼 건 없으니 잊으라고 말합니다. 그 하버드 논문은 위안부 이야기를 포괄적으로 해보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쟁점의 일부만을 봄으로써 이 글은 큰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법학 연구자는 오늘날 쟁점의 법적 전례로서 과거 전쟁 중이었던 시기의 법적 문제에 관한 논문을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글이 암시하는 바가 남아있는 위안부 여성의 삶을 폄하하고 세상을 떠난 위안부 여성의 기억을 폄하하고 두 인접한 국가 간의 불신과 증오에 불붙이고 한국과 일본 사이의 불화를 되살린다면 그 글은 새로운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저자는 솔직히 그 글이 여태까지 탐구된 바 없는 흥미로운 법학사를 다룬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는 그 글이 한국 미디어에서 일으킬 대혼란을 예상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 글로 인해 두 나라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해묵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려낸 것에 놀랄지도 모릅니다. 이 고통과 악의를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글이 한 짓이 바로 이것입니다. 해묵은 적의와 불신, 일본에 대한 증오를 일깨워냈습니다. 유감이지만 이 하버드 논문은 한국의 미디어 전체를 관통했고 살을 파고드는 총알처럼 해묵은 상처를 벌려놓았습니다. 언제가 되어야 일본과 일본 대변인들이 20세기 초에 저지른 전쟁 범죄를 정당화하기를 그만두고 그저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것인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